G7 회의가 19, 20일 열리고요. 18일 날에는 미일 정상회담이 히로시마에서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21일에 한미일 정상회담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보도가 GH라고 부르나요? 나 이게 호칭 이름도 모르겠네? 네, 세븐 다음엔 뭐 H겠죠? H예요? G8이라고 안 해요? G7, G8? G7, G8. 저 G8이라고 부르는데 네, G8. G8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냐 마냐 이게 네, 들떠있는 막 설레발을 막 난리를 쳤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논의 없다. 일본에선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G8 확대설이 막 솔솔 나오니까 아주 들떠 있는 모양새였는데 미국 국무부가 나서서 선긋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석 대변인이 전혀 어떤 논의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받았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 그 G7의 면면을 보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에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지금 또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좀 같이 사는 거죠. 뭐.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아니 우리가 그 지방에 있는 그 부모님 뵈러 가는 그러니까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미일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쟁을 향해서 무섭게 숨가쁘게 지금 질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미회담, 미일회담, 한일회담, 한미일회담이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나토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잘 되게 해야 되니까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면죄부를 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일 회담 자체가 G7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질이 전쟁에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히로시마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히로시마에서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히로시마라고 하는 공간이 그냥 히로시마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뭐 원폭의 상처를 딛고 뭐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해냈다.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상징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이 G7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피해 국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이 G7에서 오염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거잖아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식사로 대접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범국의 이미지를 지우고 피해국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이 지금 획득하려고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거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면죄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시다가 히로시마에서 연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를 착실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그리고 일본은요 미국의 공격을 받은 나라예요. 네. 근데 왜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 핵을 맞아놓고서 북핵한테 화를 내는 그렇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미국 핵은 그래도 존재해도 되고 나머지 핵들은 다 없애겠다 이런 게 내로남불이에요. 핵에도 가치 판단이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핵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시다의 이 황당한 말조차도 저는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들을 진짜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너무 열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윤석열한테 그 연설 주제를 주면서 이걸로 네, 선정을 해줬어요. 이걸로 연설을 해달라. 이런 경우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법의 지배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주제로 연설해달라고 네.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 느낌이. 그러니까 하다 이제 우리가 미국한테 명령 받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미국이 그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그림인 거죠. 미국 밑에 일본,
일본 밑에 한국을 하위 동맹으로 넣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인데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발언 주제를 준 것이 윤석열에 대한 무시뿐만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아주 공식화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법의 집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하는 게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계속 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 돌격대로 윤석열을 쓰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 발언을 해도 되죠. 근데 일본은 왜 이 발언을 굳이 자기가 안 하고 윤석열한테 넘깁니까? 그것도 진짜 웃긴 거죠. 네, 러시아랑 관계가 악화되면 자기 손해니까,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손해니까 손해는 한국이 보라는 거잖아요. 이득은 자기들이 취하겠다. 논란은 니네가 만들고. 네, 우리가 말한 건 아니니까. 주제를 제안하긴 했으나 저런 내용을 할 줄 몰랐네. 이런. 왜냐면 일본은 중국이랑 교역을 끊을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 그 가스도 정말 그렇죠, 계속 러시아 사서 가스. 미국을 화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간특한 나라다. 아주 간악한 세력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좀 신났어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하버드에서 네. 이 주제로 연설을 했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또 좀 잘 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는데요. 아. 실제로 이제 평화, 안보, 번영 이 세션을 주도하는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충돌, 이 군사적 긴장을 다루는 아까 선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이 대만 문제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할 때 반복적으로 표현해오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과연 어떻게 연설에 녹여내서 또 중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사실은 생존 문제랑도 직결이 됩니다, 계속. 전쟁 문제도 있지만요. 계속 경제 문제랑 연동돼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과 일본에게 칭찬받는 것에 그저 신난 이 머저리 같은 대통령 하나 때문에 국민이 갑자기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고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이 국힘당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거 얘기하면서 주어를 말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를 말 안 해도 누구를 지시하는지 너무 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발언이 나올 때마다 불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위험한 중국이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뭘 주어를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설 너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 네. 지금 이 신나고 이 들뜬 상태라면 하버드 연설보다 훨씬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딱 이렇게 제시까지 해줬는데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겠습니까? 네, 아마 연설 대회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재밌는 거는요. 바이든이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여러 가지 순방을 하려고 했는데 네. G7이랑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고 가겠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미국 네. 정말 지금 급한 것 같아요. 파푸아 뉴기니와 호주 방문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중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네. 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여기도 참석 못할 만큼 지금 그러니까요. 국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이 협상이 지리멸렬을 하니까 지지율도 바닥치고 또 대중국 안보 협의체도 적극적으로 구상하지 못하는 형국에 지금 바이든이 빠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상당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뉴스를 찾아보니까 파푸아 뉴기니 총리가 상당히 친미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의 방문을 이제 기념을 해가지고 임시 공휴일을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들떠 있었던 거죠. 아, 또 하나의 윤석열이 파푸아 네, 뉴기니에 바이든 있었네요. 형님 오시는구나. 임시 공휴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갑자기 안 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외교적 결례예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 외교적 결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총리가 뭘 추진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해양경비대 선이 파푸아 뉴기니 해안선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었고요. 안보 협정 같은 거,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푸아 뉴기니 국내 정치에서 반박이 막 부딪히고 있었어요. 자꾸 미국과 이런 군사적 관계를 강화시키면 파푸아 뉴기니의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국익 훼손이 염려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여기 방문을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럼 파푸아 뉴기니에서 친미 세력이 자기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대중국 불안한- 공세망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 자체가 약화되는 어떤 결정적
사안으로 갈 수 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폴트가 더 급했기 때문에 네. 그쵸. 파푸아 뉴기니를 버리고 네. 간거 아닙니까? 미국을 미 가겠다는 의회가 거죠. 이 합의를 도달을 못하게 되면 실제로 미국인들 6,600만 명이 정부 지원 받던 걸 다 끊기게 된다고 합니다. 6,600만 네, 명. 그리고 이제 정말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중국 봉쇄 전략 너무 잘하고 싶은데 도저히 국내 상황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의 처지이자 현실이다. 저희가 이거 직시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5.18이어서 앞에서 5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왔는데요. 사실 80년 5월이 딱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항쟁 기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이 안겨준 시대 정신은 5.18 이후에 사실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국에서 도대체 미국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 국민들을 학살하는 전두환의 편에 미국이 섰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2023년의 5월에 우리는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몰락하는 미국 패권의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국익을 찾아가야 하는 어떤 외교, 정치, 경제를 지금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궁금한데 미국에서 지금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상한선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뭐예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어떻게 하자는 네. 거예요? 나라 그럼 파산을 내고. 아니죠.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드는 게 저는 본질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가 미친 것도 망하는 아니에요? 걸 원치는 않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자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든을 계속 옥죄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사실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에 좋은 일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몰아붙일 때까지 저는 몰아붙일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몰아붙여서 트럼프가 뭐 된다고 쳐도 그 대안이 뭐냐고요? 그럼 그땐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가요? 윤석열처럼! 아, 윤석열처럼 하면 되는구나! 이러니까 정치를 못해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 얘기는 좀 다음번에 한번 심도 있게, 그래서 네. 미국의 지금 대안은 뭔가, 이 미국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